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는 9일 두나무가 보유한 하이브 보통주 230만 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통주 21만 3천여 주를 매각해 120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페노션이 한진칼집은 5%를 1,25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페노션은 한진칼집은 5.8%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신기종 항공기 스페어 엔진 구매에 21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오늘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삼성생명이 이제 축소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민간 자산운용기는 최대 기관입니다. 고객사들이 납입한 이제 고객 예탁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삼성그룹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삼성그룹에 있는 재반 상황을 일반 사람보다 더 빨리 알고 뭐 기관 투자가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거래한 지 오래됐는데요. 거래하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매도를 일부 했고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5만 원대 내려갔다 6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또 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삼성생명이 보기에 삼성전자 주식이 아직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은 그 D램에 대한 감산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란 마이크론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사실은 3사가 과점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사가 수요가 이제 적더라도 공급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생산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을 정도 됐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감산을 공언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는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저력은 사실은 누가 빨리 그 집적도를 향상시키냐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원가 절감 경쟁력이 있어서 삼성전자 다른 양사보다도 탁월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산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별다른 큰 타격은 없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 PC나 휴대폰에서는 좀 감산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PC나 휴대폰 분야는 좀 축소가 되겠지만은 서버 물량은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바라보다가 왜 5만 원까지 내려갔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것은 사실 삼성전자 EPS 문제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유동성의 문제고 유동성은 미국 페드가 이제 긴축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됐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삼성전자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 언젠가 유동성이 다시 회복될 때 하다못해 페드가 긴축 속도를 갖다가 정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은 다시 주가 올라간다. 이런 이제 그 상관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가 사실 긴축을 갖다가 속도를 완화하겠다로 발표하는 순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형주 IT도 올라갔다가 그러나 다시 이제 페드가 조만간 이제 11월 CPI가 발표될 것 같은데 그러면 CPI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분기점 맞이하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제 월가의 이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CEO들이 말한 걸 보면은 사실은 내년에 침체는 어쩔 수 없다. 침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그 전망은 엇갈리긴 하지만 침체는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역시 내년에 5% 정도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으로 삼성생명조차도 이번에 한 120억 정도 보통주 기준입니다. 우선주까지 포함도 많고요. 그 지분을 축소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노션이 한진칼집은 뭐 5%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호반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눈물의 손절을 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또 공시 내용 분석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대거 물량을 샀습니다. 근데 그 맥락으로 아마 원래 호반건설은 아시아나 그룹을 인수하려고 2013년, 2012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만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맞지 않아서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반건설은 꾸준히 이 항공기업에 대한 이제 그 매력을 갖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한진칼의 지분을 대거 매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이 이제 그 지분을 갖다가 그 넘겼던 이유로 살펴본다면 최근에 건설사 유동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자산을 찾다 보니까 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전량 매도한 것은 아니고 5% 정도 매도를 했고 네. 매도한 주식을 이제 페노션 인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인수했고 페노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8월 달부터 있었던 한진칼에 대한 주요한 어떤 거래를 살펴보면은 LX가 이제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영업무역 역시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LX그룹의 또 다른 큰 축이 범한 판토스라는 물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전체적인 물류를 갖다가 담당하는 기업이 이제 범한 판토스가 LX 판토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역시 잘 아시겠죠. 노스페이스나 이제 OEM으로 이제 그 매출을 일구는 기업인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물류에 대한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물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한진칼의 대부분의 지분은 이제 대한항공의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의 실적이 앞으로는 상승세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인수를 했을 때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할지라도 상장 차익에 대해 그 이익의 차익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맥락으로 그 페노션과 LX와 영업무역이 인수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에 대한 전체적인 그 주가와 실적 향배가 한진칼에도 주요하게 볼 것이라 보고 대한항공은 이제 내년까지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 우선주가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이 시각 현재 1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